네, 이례적 방한. 네, 영상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 용산 이제 집무실 시대가 열렸잖아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 보면 잔디밭 그 연병장으로 사용하던 그 연병장이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공식 환영 행사가 벌어진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김 교수 보시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11일 만에 지금 정상회담, 이거 굉장히 빨리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행운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 오면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상회담을 하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든 상당한 시일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취임한 지 11일 만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른 정상회담이고 또 하나는 이제 큰 행운 중에 하나가 항상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로 올 때는 일본을 먼저 거쳤다가 돌아가는 길에 한국을 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 먼저 왔어요. 한국을 먼저 와서 지금 내일 일본으로 건너가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일본보다 앞선 한국을 방문했고 그 이유는 어제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을 간 것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리고 내일 지금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의 만남도 있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겨냥한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이 대경제 전략, 경제 안보라는 큰 프레임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가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한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는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게 단순히 군사 안보 동맹을 벗어나서 가치 동맹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술과 반도체로 대표되는 전략적 동맹으로 지금 격상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미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한국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공장에 간 화면들 한번 보시죠.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Companies like Samsung that are driven by responsibl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will be critical to shaping the future in the direction of our two countries, the direction we both want to go. 네,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사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용산의 저 대통령실 앞에서의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청와대에서 저 의전 행사가 있었는데 용산 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용산 집무실 앞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차량으로 이동이 끝나면은 1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맞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장면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이 경호 차량과 함께 입장을 하고 있고, 네,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탑승한 저 1호 차량이 멈춰 서기 직전 레드카펫 앞에 정확하게 차량이 정차를 했습니다. 네, 레드카펫도 준비를 하고 또 내부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준비가 바빴다고 하는데요. 한번 안에 어떤 모습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글쎄 뭐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저 용산 이제 집무실 대통령실 안에서 오늘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정상회담이 여러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뭐 소인수 각 양국에서 한 3명씩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통역만 딱 그 바이든의 통역, 윤석열 대통령의 통역만 딱 그 4사람만 참석하는 단독 회담이 있고, 그거 끝나면 이제 좀 뭐 장관들이라든지 참모들과 함께하는 확대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3차례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3차례 정상회담이 토탈 시간이 한 90분 정도, 1시간 30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담이 끝나면 양국 정상이 저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공동 기자회견은 지하 1층에서 이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한미 정상이 공식 만찬 행사를 갖게 되는 그런 일정이 오늘 준비돼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용산에서 이 외국 정상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용산에서 저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게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처음이죠. 당연히 네. 처음이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와대에서 청와대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공식 네. 환영 행사를 다 하고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서 공식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이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그 익숙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청와대를 버리고 나와서 용산 새로운 집무실에서 첫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용산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이라는 새로운 의전 행사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 용산 시대가 계속 열려서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그 어떤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아마 눈에 익숙한 모습들이 이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만 아까 뉴스 나온 바로는 1층에 현관 로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환영을 하러 나와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곧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환영을 하고 바로 들어가서 환영식을 갖고 정상회담에 이제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최진봉 교수님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 또 동맹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청구서를 내밀까 이런 부분도 관심사예요. 청구서. 네. 그러니까 제가 청구서라고 표현했던 것은 뭔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측에서도 얻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가 요구될 거냐 하는 부분이 또 관심의 대상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그걸 어떻게 또 대응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원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PEP 네. 네. 워크라고 그러나 프레임워크라고 하던데 네. 프레임워크에 가입하는 문제는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쿼드 정상회의가 이제 일본에서 있거든요.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최 교수님 동참도, 죄송합니다. 예. 말씀 중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량에서 이제 하차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두 정상 악수를 나눴고 1층 이제 로비로 함께 입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안의 영상도 글쎄요 보여지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에 경호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안이 철저하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 네. 방송사들이 요소에 좀 카메라를 배치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구석구석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게 한미 간에 좀 협조를 또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워낙 지금 경호나 이런 것들이 아주 치열하게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예. 네, 지금 두 정상은 1시 30분부터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단독 환담 후에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모로 이제 아까 뭐 김 교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거고 굉장히 빨리 갖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미국 대통령들은 동아시아 순방을 할 때 일본 찍고 대한민국을 왔는데 이번만큼은 한국을 찍고 내일 일본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미국 정상을 만나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넘어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뭐 여러 가지 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중요한 것이 우선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보다 먼저 와서 이것은 상당히 미국 국가에 대한 상징성,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돼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되느냐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분석보다도 내일까지도 신문 또 방송을 도배할 것은 바이든 대통령 소식입니다. 네. 이것이 네. 미치는 지방선거의 영향력은 저는 최대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반도체 또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적으로 보면은 바로 오자마자 경기도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데 그러면서 또 경기도라는 것이 하나 더 각인되는 현상도 나타났고 여기에 삼성도 들어가고 네. 보통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면 북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방안에서는 IPEF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네. 쿼드라고 하는 군사 안보 협의체에 들어가기는 우리 국민들 여론도 그렇게 썩 달갑지만은 않고 부담스럽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방안을 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IPEF에 우리도 상당히 공감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같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게 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만큼 미국의 이 의존도, 미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방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그 청사 앞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실시간 중계 화면으로 보여드렸고 워낙 좀 뭐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이 용산에 우리가 보통 보아오던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용산 집무실로 향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모습인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층에서 이제 환영을 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자,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외교 무대 데뷔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네, 김건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외교 신인과 외교 베테랑의 만남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요. 저희가 딱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 우선 좀 나이 차이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이 나고 정치 경력은 뭐 말할 것도 그럼요. 없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네. 뭐 정치 경력이 거의 50년 가까이 되신 네. 분이고 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상원의원을 계속 하시면서 외교위원장을 계속 역임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국제 정치와 외교에는 굉장히 능통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 정치의 어떤 능통한 베테랑으로서의 한국도 여러 번 왔던 분이거든요. 부통령 시절도 오고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도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지금 첫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뭐 노련한 백전백승의 어떤 그 노련한 어떤 그 장수와 처음 만나는 신인의 패기까지 만나는 건데 예. 저는 그 두 분의 어떤 차이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대를 갖고 해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비슷한 점으로 해서 법조인 출신이라고 합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국선 변호인 변호사를 조금 하다가 바로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변호인 출신이라고 하는 법조인 경력이 오래된 경력을 볼 수는 없고요. 네. 잠시 거쳐갔던 것이고 그냥 오래된 그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뭐 26년 동안 검찰에 몸을 담았던 검사만 분이고, 하셨던 그랬던 분이고. 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성격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 네. 차이.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40년, 50년 가까운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 노련하고 유연하고 상당히 이 포근한 아저씨 같은 이미지에 아주 그런 네. 아주 너그러운 모습이 네. 좀 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돌직구형의 돌직구. 예, 그 직진 스타일입니다. 직진. 예, 아. 일단 결정하면 뭐 추진력 있고 원칙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격 차이가 노련한 정치인과 아주 직진 스타일의 검찰이라는 이 성격이 저는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간의 신뢰와 인간적인 믿음만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네. 미국과 한국의 국가 이익의 공통점들을 찾아서 서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저는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네. 서로 간에 굉장히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케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 보시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하기 전 들른 곳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방금 도착한 영상인데요. 이 용산 대통령실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기 전에 이 국립현충원을 들렀다 아까 용산 집무실 앞으로 향한 겁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서 이제 참배하는 모습인데, 근데 김 교수님 원래 미국 대통령들이 저렇게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저 현충원을 빠짐없이 다 저렇게 참배를 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미국 네. 대통령으로서 이제 몇 번의 경우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켜낸 이 혈맹이라는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고요. 네. 국립현충원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분들을 모셔놓은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결정적인 그 이유는 바로 6.25 사변 때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기 때문인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드물게 저 현충원에 참배한 것은 제가 볼 때 한미동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동일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동맹이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특히 여론상으로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안보를 강조하는 지금 안보. 시기거든요. 네.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군사적인 지원은 못하지만 미국과 그래도 보조를 맞춰갈 수 있다. 특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도움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의 마음 잡기에 대한 미국과 심지어 중국의 쟁탈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이 단순한 정상회담이지만 국빈 예우를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충원을 네. 방문해서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그 나라 국민들의 여론까지도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방문했을 때 미국 국민들도 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의 정서에 호응을 하구나, 부응을 하구나,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면서 안보 동맹을 강조하거나 네.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에어포스 원 오산 기지에 어제 내렸을 때 네. 오히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미국 대사와도 아주 짧게 대화를 하고 나눈 다음에 주한 미군 사령관과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눠요. 군복을 입은 예. 주한미군 사령관과 꽤 네. 오랜 시간 대화를 예, 나눴죠. 3명의 장성이 나왔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 이 바이든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막 넥타이를 서로 바꿔서 맬 정도로 상당히 외교력을 발휘하는 친화적인 인물이 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처음에 트랙에서 내려왔을 때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으로 맞이했고 네, 지금 의전장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대사하고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예. 장성들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 화기애애하게 웃고 나누고 이런 이야기는 이 비치는 모습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CNN으로도 나갈 테고 미국 방송에도 나갈 텐데 아, 대통령은 이렇게 안보를 강조하구나 이런 이미지가 국립현충원까지도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뭐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하고 처음으로 향한 곳이 이제 평택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 하니까 거기서 좀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죠. 네,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반도체 웨이퍼에 성명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아주 첨단 기술을 도입한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을 해서 또 정상이 공책 대신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을 남긴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장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최 교수님, 이렇게 한미 두 정상 첫 만남 장소가 갖는 의미나 아니면 웨이퍼에 서명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저렇게 웨이퍼에 서명한 거는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고 보통은 종이 이제 방명록에 서명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웨이퍼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죠. 3나노 웨이퍼라고 하는 것이 신세대의 그러니까 신성장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기술력이에요. 기술력이 네. 집중됐다고 볼 수 있고 예. 차후에는 이제 저렇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부드럽게 종이로도 활용돼서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그 안에 어떤 것도 적을 수 있고 이런 기능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고 아직 상용화는 안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상용화가 되면 엄청난 이제 경제적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저런 부분들이 아마 부각되는 것이 두 정상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은요, 물론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으면 전쟁도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예. 있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것이고,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쟁의 가장 상징적인 물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평택에 있는 이 그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반도체 공장을 직접 봤다고 하는 것은 네.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경제 안보 동맹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바이든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를 따라오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혁신 기술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 예.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반도체 협력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은 그 물건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반도체 때문에 지금 자동차 생산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에서 유리한 입장, 반도체의 재료나 물질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과의 협력을 통해서 강화된다고 하면 훨씬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이 경제 성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향한 저 삼성의 그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이 반도체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뭐 규모 혹시 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드론 영상으로 보니까요 예.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그럼요. 뭐
축구장 한 400배 크기, 네. 87만 평인가요? 뭐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이제 반도체 공장인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그 길게 비행 끝에 내리자마자 랜딩을 한 후에 처음으로 간 곳이 저기다. 미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 저는 이번 방안이 굉장히 이제는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면 첫 번째 이유는 안보입니다. 키워드는 그냥 북한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근데 이제 방안을 냈는데 첫 번째 장소가 샘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 이 반도체가 그만큼 이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운명까지도 갈라놓을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 고민을 하다가 오스틴인가요? 여기에 삼성 반도체 이제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게 비메모리 그러니까 대만의 TSMC와 경쟁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이 맞춤형 반도체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네. 정형화된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생산하는 것은 기술력이 점차 중국도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가 대만의 TSMC 거의 5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이 한 25%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시장에 미국이 투자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고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도 만나서 미국에 투자해줘서 고맙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투자를 지금 일단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하다.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TSMC와 손잡고 구마모토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퀄컴 CEO까지도 지금 그러니까요. 함께 방안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는 6.25 북한이 아니라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어제는 삼성전자 또 내일은 현대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공식 만찬에는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김무식 교수님,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개별 기업을 특정해서 방문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제 경제 안보 동맹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는 판문점, 휴전선, 북한, 핵, 뭐 이게 주요 키워드였습니다만 네. 이제는 미국에 있어서 대중국 전략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경제력, 또 한국과의 경제협력, 그리고 앞으로 미래 기술 패권과 관련된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동맹, 이게 더 훨씬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내리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가고 또 떠나는 날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을 네.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미국으로서도 한국이 상당히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그 방한한 다음에 청구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좀 입장이 바뀌는 시대예요. 네. 미국 대통령이 와서 한국에게 정말 투자를 요청하고 투자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반도체와 관련된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그러니까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한 안보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능력과 그런 기술들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대등하고 동등하게 네.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청구서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네. 이제 안보에서 경제로 가는 게 네. 왜 현대차가 중요하냐? 현대차가 왜 중요하지? 생각하면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거든요. 미국에 두 군데나 공장이 있는데 공장 있으면 뭐가 중요해? 고용해서 채용이 늘어나서 아닙니다. 이 조지아주라는 데가 미국으로 보면 스윙보트예요. 여기를 이겨야 대선도 이기고 미국 의회도 장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현대. 심지어는 SK도 지금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이었죠. 그때는 분쟁이 일어나니까 예. 미국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이 와서 제발 좀 한국 내에서 LG 화학과 SK 사이에 이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미국 선거, 미국의 정치에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로 우리 기업의 존재감이 커졌다고 봐야 될 것이죠. 네.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틀 밤을 자거든요. 어제 하루 잤고 오늘 하루 더 잡니다. 이제 2박을 하고 내일 일본으로 향하게 되는데 미국 대통령쯤 되면 대한민국에서 잠을 어디에서 잘까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 남산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박을 한다면서요, 한 앵커? 네, 그렇습니다. 꼭대기인 20층의 프리지덴셜 스위트룸인데요. 1박 기준으로 2천만 원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하루 자는데 2천만 원입니까? 네, 야. 그리고 규모도 약 100평에 가깝고요. 네. 네, 개인 피트니스룸과 서재와 드레스룸, 주방, 응접실이 다 갖춰져 있고 또 다양한 보안 시설이 당연히 설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찾았을 때 근데 다 똑같이 지금 한 앵커가 설명한 이 방에서
잤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지 부시 대통령부터 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두 이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김 교수님?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경호입니다. 경호. 네. 아, 저희가 경호하기가 좋군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라면 뭐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는 데서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경호가 제일 우선적인 그 고려 요소인데 지금 나왔던 저 남산의 하얏트 호텔이 외진데 딱 남산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높이 있고. 그렇죠. 지대가. 그러니까 주위에 또 고층 건물이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경호하는데 굉장히 안성맞춤이라는 그런 그 입지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왔을 때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그 숙소를 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경호에 용이한 경호. 거. 아. 물론 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지금 나온 것처럼 대통령 일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수의 참 그 같은 일행들이 묵을 수 있는 넙직하고도 많은 이제 방과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요. 네. 단순히 뭐 잠만 자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업무를 봐야 되고 일을 처리해야 그러군요. 되기 때문에 아.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또 적어도 5성급 이상 정도의 그 편의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네. 고려하면 저 남산의 하얏트가 사실상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즐겨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제 만찬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외국 정사 미국 대통령이 또 한국에서 이렇게 만찬할 때 화제가 되는 게 우리 건배하잖아요, 건배. 그럼 과연 테이블에 어떤 건배주가 오를까 관심이었는데 이게 공개가 됐나 보죠, 한 앵커? 네, 예.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소유한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와인이 올라가고요. 또 미국산 화이트 와인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경북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까지 소개가 된다고 하네요. 네, 세 종류의 이제 건배주가 오르게 되는군요. 근데 특이한 게 최 교수님, 그 동안에 이제 저 미국 정상이 오면 옛날 청와대 시절에는 그 청와대 본관 옆에 영빈관이라고 있어서 영빈관에서 만찬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용산은 아직 영빈관 같은 게 시설이 없다 보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뭐 이를 두고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뭐 말들이 좀 있던데 우리 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때 두 가지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제 임시 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물론 이제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그럴 수 있지만 오래전에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예약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실내에서 만찬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보급 보물들이 전시돼 있는 곳입니다. 보물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문화재 전문가들은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는데 네. 보통은 이제 박물관의 외부에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대요. 근데 내부에 들어가서 국보급 유물들이 전시된 장소의 중앙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보물들이나 유물들 같은 경우에는 습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대통령이 정했으니까 그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저렇게 이제 국빈급 여인이 오셔가지고 환영 만찬을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그래도 우리 국보급 유물들이 중요하니까 두 가지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나 손상이 되면 또 뒷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잘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는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동행 안 했죠.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공식 일정도 없다고는 하는데요. 만찬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잠시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근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아마 그건 대통령 부인의 이제 행보를 어떻게 단추를 깰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요. 고민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영부인이나 호칭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2부속실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아준 것이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공식 직함이 있는 것처럼 무슨 국민 세금을 또는 그 공무원을 대동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이제 첫 데뷔하는 무대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식의 내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의 외빈 행사에는 어떤 정도까지 참여해서 활동을 할 것인가를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김정숙 여사를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김정숙 여사님은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활발한 행보를 예. 보이고. 심지어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이 안 가는데도 혼자 가시기도 하셨던 그 외국 순방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대비되게 좀 보이지 않는 내조. 그래서 아마 오늘 만찬에는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질 바이든 여사가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서 환담하면서 인사하는 정도는 맞습니다. 나타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너무 많은 관심과 너무 많은 활동을 보이시는 건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뭐 좀 평소보다 저희가 토요일 앵기쇼가 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